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뭐 당연한 말씀한 거죠. 네. 예. 어쨌든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이 수사가 어떻게 됐든 뭐 잘못됐든 간에 결국에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는 어떤 기대, 원칙론적인 말씀인 거고요. 특히 지난주에 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을 받고 민주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면서 네. 이것이 자칫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 내지 비판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판결 자체의 법리 해석과 이 1심 재판부의 오판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비판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 내지 비난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되고 어찌됐든 사법부가 이번 사건 역시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정확히 판단해 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를 믿는다라는 발언에 대한 이야기. 지난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하고 달리 네.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사실은 형량도 좀 무겁고요. 실형을 받은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위증범이 일관되게 정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는 사실 15일 재판보다 다가오는 25일 재판에 더 긴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아하. 예,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아주 격앙된 반응을 1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고 거칠게 표현을 했죠. 네. 했는데 그 이후에 한 이틀 지나고 난 뒤 조용해졌어요. 사법부를 자극하는 것이 25일 재판에 이롭지 않다 이것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위증교사 혐의를 무겁게 형량을 무겁게 하는 이유가 재판 방해를 통해서 사법 정의를 해친다는 이유거든요. 지금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도 일종의 재판 방해고 사법 정의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말을 잘못하면은 이게 25일 재판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이재명 대표도 갖고 있고 민주당 구성원 전체가 그 부분에 동의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이 나왔다. 사법부 띄우기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이틀 뒤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일단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증인에게 이제 위증, 거짓 증언을 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간단한 내용이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22년 전 22년에 전 검사 사칭 사건은 좀 복잡하잖아요, 내용이. 쟁점이 뭡니까? 이 사건은 2002년에 소위 말하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최모 PD와 검사 사칭을 공모했다는 것으로 유죄가 인정돼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예. 이 사건이 2018년에 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또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 씨의 증언이 위증이다. 그리고 그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교사했다는 내용인데 위증이라는 것은 기억에 말하는 허위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진술했다는 내용은 뭐냐면 당시 2002년 사건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해서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그 당시 KBS와 성남시 시장 측이 그런 협의를 했었다라는 네.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맥락을 보면 이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최모 PD의 법정 증언에서도 그런 취지의 인정을 한 사실이 있고요. 실제 김진성 씨는 당시에 김병년 시장의 비서이고 당시에 그 검사 사치 사건을 고소한 고소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의 취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당시 이 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떠올려 달라. 없는 사실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진술이 과연 위증이냐?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증을 교사한 내용이 아니다.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사실대로 해달라. 없는 내용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12번 반복되는 녹취록을 갖고 이것을 허위의 진술을 해달라는 교사의 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법원에서 법리 또 증거를 통해서 검토가 한다고 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22년 전에 있는 사건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려 봐라라고 했던 것이 과연 위증을 교사한 거냐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쪽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아니 그게 2002년, 2018년, 2020년 이게 중요한 연도인 것 같은데요. 네. 2002년도에 성남 분당 백궁 파크뷰 아파트 취재를 하면서 당시에 KBS 추적 60분 PD가 시장하고 성남시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사 사칭을 했고 네. 거기에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공모를 했다 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고 1, 2심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위정범이요 없는 사실을 가지고 위정을 왜 하겠습니까? 위정범이 없는 사실을 갖고 내가 위정을 했다고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기척사유가 돌아오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무슨 검찰들이 해유를 했다 이거 이유 말고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없습니다. 없고 2020년 대법원 판결 날 때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잖아요. 2020년 7월입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위정범 김진성 씨가 했던 증언이 한 몫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재판은 2002년부터 2018년, 2020년 현재까지 1년의 흐름을 쭉 보면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1년의 흐름 속에서 뚜렷한 일관성 속에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한다고 단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예. 다툼이 지금 22년을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22년을 끌어오는 동안에 소멸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양쪽이 팽팽하게 대결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이 나올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일단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정도 구형을 한 것은 일단 최고형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결론을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검찰의 구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다 최대치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가중 사유로 봐서 최대 형량을 구형하고 있는데요.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상으로 저는 이 유무죄 판단을 일단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죄라고 보고 예. 그래서 굳이 이제 실제 선고형을 예측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물론 대부분 국민의힘 측 관련된 정치인들이라든가 법조인들은 실형 1년을 예상하더라고요. 그건 유죄를 전제로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범, 위증범이 자백했다고 해서 위증교사죄가 바로 성립하는 거 아니고요. 김진석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사건이 어떻게 불거졌냐면 본인의 원래 알선수재 사건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전화기에서 나온 녹취록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것을 자백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김진성 씨 본인의 이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 당시 무죄 판단을 했던 1, 2심의 판결문을 보면 전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진술이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표현 자체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의견 표명이라는 것이 무죄 판단의 이유였고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판단도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 사건의 취지상을 볼 때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진술이 당시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무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죄를 기대하고 또 중형을 기대하는 국민의 입장 측에서 얘기하는 일형 1년 이상의 어떤 실형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무죄라기 때문에 이렇게 형에 대해서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020년 7월에 대법원이 내렸던 새로운 판례를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판례를 가지고 지금 위정교사 범죄에 대한 부분으로 덮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거하고 그거는 다르고요. 보통 이제 위정범보다는 위정교사범을 훨씬 더 가중처벌을 중하게 합니다. 처벌한다. 위정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거의 없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을 방해해서 사법 정의를 해친다고 하는 이유가 위정교사범에 대한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인데요. 지금 그 대법원에서 한 양형 기준보다 가중 요소가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구속 및 재판에 영향을 끼쳤을 때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위정교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제대로 된 소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경 요소가 없습니다. 감경 요소가 없고 오히려 재판이나 구속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양형 최고 기준인 징역 3년 구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여태까지 위정교사범 중에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백을 한 경우입니다. 뉘우친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무혐의가 나지 않는다면 중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죄일 것이다, 아니다, 중형일 것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번 1심 결과 이후에도 단일 대우를 꿋꿋이 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좀 얘기가 많고 내부 안에 있는 뭐 초일회 같은 경우에도 좀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런 강연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거 내용이 약간 단일 대우에서 흐트러짐이 생길 수 있는 균열 조짐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아하. 예, 일단 공직선거법 선고 결과만 보더라도 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 그래서 좀 억울하게 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네. 또 1심 선고에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충분히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내 동요는 없고요. 더군다나 이 전반적으로 내일 모레 판결한 위증교사도 그렇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뭐 4개 사건 전부가 마찬가지인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 보복성 기소로 촉발이 돼서 사건이 여기까지 전개왔다는 게 당내 대부분의 공감되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전제에 서더라도 네. 어쨌든 1심 판단이 100%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불복 제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항소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떤 이견이 있거나 동요의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탈당한 의원님들이 기회의 어떤 이 뭐 그 격한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의 뭐 사퇴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고요. 초일회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뭐 김부겸 총리가 그즈음 뭐 미국 대선 때 미국을 방문하셔서 돌아오시면 1일날 원래 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거지. 네. 그게 특별히 이재명 대표의 선고의 일정을 고려한 어떤 모종의 어떤 계획, 그린 뭐 조직적 움직임이다 이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도 뭐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 시국 뭐 당내 분위기에서 이참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조직적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주장이 전혀 뭐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 역시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의 힘을 실어서 같이 극복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초일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내 분열의 조짐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단일 대우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 근데 앞서 말한 전 의원이 아마 서른 전 의원 얘기 같습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긴 했어요. 대표직, 의원직 다 사퇴해라. 어떤 겁니까? 그런 요구가 나오는 걸 무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진행 중인 5개 이재명 대표의 재판 5개 중에 첫 번째 1심 선고가 지금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가 지금 25일 모레 지금 잡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새로 기소된 것까지 해서 3개가 더 진행 중인데 네. 쌍방울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 주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25일 재판에서 실형에 준하는 뭐가 떨어진다면 민주당이 이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서 뭐 지금 현재로 민주당 자체에서는 선택지가 없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내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세력화된 정치 세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탈당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게 대놓고서 대표를 사퇴해라, 내려놔라 하는 세력은 당내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이번에 위정교사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의미 있는 형이 내려진다면 국민들 압박을 민주당이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양상이 어떻게 날지 저는 모르겠지만 짐작할 수 없지만 연말 연시를 넘기면서 민주당의 리스크가 최고조로 올라갈 거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로 전환되면서요. 정당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압박에 직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도 이제 25일 날 판결은 무죄일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혹시 또 유죄가 2번 연속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이 사법 리스크의 크기가 더 커지다 보니까 안에서도 약간의 목소리가 변하지 않을까? 이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을 거로 봅니다. 예, 여전히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20, 30일 남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억지 주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무죄다라는 게 아니라 당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무죄라고 보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충분히 번복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네. 유진 기사는 이제 내일 모레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역시 이 사건 역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한 기소이고 1심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무죄면 최선의 결론이고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게 확인되는 거니까 오히려 반전이 되겠죠. 네.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같은 이유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보복성 기소, 무리한 기소의 결과로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당내 이견 내지 당내 분열의 조짐이 생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민주당은 네 번째 정권 규탄 장외 집회에 나섭니다. 바로 오늘 이 광화문에서 6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참여하지만 이 대표는 별도 연설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민주당 색깔 옷이죠. 파란 옷 등을 입지 않는 것으로 자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은 하지만 이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온 국민이 다 아시는 거죠. 이게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하면서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거든요. 1차 집회하고 난 뒤 2차 집회로 갈 때만 해도 숫자가 확 줄었어요. 경찰 추산도 줄었고 민주당 자체 추산도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장애 집회가 온갖 명분을 다 붙이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집회로 전락했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을 넘기면서요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촛불 탄핵 이랬는데 국민들이 살면서 나아진 게 없더라, 나라가 나아진 게 없더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온갖 총동원령을 다 내려서 온갖 수단을 강구해서 지금 사람들 동원을 하고 있지만 숫자가 안 불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민노총이라든가 과격 강성 시민단체가 하는 부분에 집회에 같이 붙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중에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의 무관심을 더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점점 악순환의 고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무슨 연설을 하지 않겠다, 파란 옷 입지 마라 하는 게 그 고충을 덮어서 국민들에게 국민 참여 집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세를 좀 모아보려는 고육지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장외 집회가 법원을 압박하는 시위다라는 부분,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장외 집회의 동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법원을 압박하는 시위였으면 공직선거법 선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전원에 의하면 김한규 의원도 얘기하던데요. 법원에서는 그런 시위가 있거나 어느 정도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정치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집회 아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고 그 여론은 국민 대다수가 지금 공감하는 여론이고 심지어 최근에 어떤 상황은 전국 교수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이 장외 집회 또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를 왜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의힘의 바람이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서 지금의 정권의 위기, 낮은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의도에서 오고 간 공방이지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리도 없고 실제 사법부가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이 재판 결과를 보고 있지도 않다는 거는 분명하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오판하고 있는 것이 이 뉴스가 지금 열흘까지 덮어가고 있고 내일 모레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 정권에 대한 비판, 심지어 이제 퇴진 시국 선언까지 이어지는 국면이 네. 덮일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기대해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권의 큰 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장범 KBS 신임 사장 오늘 임명안이 제가 됐죠. 이것 때문에 민주당 원래 이제 인사청문회 3일 어떻게 하루인데 이틀 됐다가 3일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채택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임명안이 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기 지난 2월에 박장범 앵커가 대통령을 대담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을 파우치라고 얘기했다는 그 표현 때문에 아니 그게 파우치든 가방이든 국민들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와 가지고 요번에 인사청문회를 사흘이나 했지 않습니까? 사흘 내내 박장범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무슨 세금이니 위장전입이니 무슨 과태료를 안 냈니 사실은 명백한 결격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사흘 동안 재탕 삼탕 우려를 냈잖아요. 지금 KBS가 그 시청률 문제 이후로 지금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공영방송의 의무, 그다음 미래 비전, 뭐 우리 재난방송으로서 역할 이런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민주당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실시한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사흘 동안 정치 청문회만 한 거예요. 그거를 들어서 어떻게 결격 사유라고 해서 무슨 임명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KBS 사태가 급하기도 하고요. 저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자세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하는 결격 사유에도 통과되는 부분이 있다. 글쎄요. 이게 문제되는 게 파우치 조그만 가방이라는 표현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대변되는 박장범 사장의 언론관이죠. KBS라는 공영방송의 중립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게 만든 사건이 그 파우치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 뒤로 이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기자로서 또 앵커로서 해온 과정을 보면서 KBS의 어떤 중립성을 지킬 만한 자질이 갖춘 사장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미 이전부터 KBS 구성은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단순하게 파우치 발언의 부적절성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출된 박장범 사장의 언론관, KBS의 사장 자격으로 없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 외에도 도덕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네.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자질, 능력, 도덕성 부분에서 KBS 사장으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게시판 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내 게시판, 당원 게시판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고민스럽죠. 네.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하고 가족들이 뭐 1000건 정도의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뭐 이 내용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미 소명이 됐습니다. 네, 본인은 아니다. 동명이 8명 중에서 73년생은 없더라, 쓴 사람 중에 없더라 해서 대표시니까 자기 건은 해결을 했는데 가족 명의로 된 걸 까라 이 얘기잖아요. 네. 당무감사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정당법상에 지금 이게 해야 되는 경우는 영장이 발부되거나 그다음에 재판상의 요구가 있거나 선관위에서 제출해라 하는 경우를 빼고서는 당원 명부를 누설하거나 유포하거나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면요. 정당 게시판에 올라오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판적인 글들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거를 지금 가족 일일이 하나씩 소명을 해 들어가면은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사실이냐 증명을 해라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논란이 계속 커질 수도 있고 정당 게시판에 정치적 비판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로서는 시원하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고충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수사기관의 힘을 뭐 믿어보죠. 뭐 믿어보고 지켜보고 거기 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남의 당 얘기지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이는 모습이
보수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 중에 하나겠죠. 가족들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 명의 도용을 했거나 아니면 실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본인이 불법에 관여했거나 셋 중에 하나일 텐데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 세 경우 다 어렵겠습니다만 명의 도용이라고 하면 그럼 뭐 이 사실관계를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물어보거나 했으면 금방 확인될 내용인데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고 피해가고 도망다니고 이런 모습으로 과연 보수의 대표로서 차기 지도자로서 설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입장을 정리하셔서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본인 얘기도 하실 수 있을 때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